자, 여러분들 또 새로운 문제로 오늘의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승진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앞으로는 이제 제가 주말에도 문제를 올려드릴 거거든요. 주말에도 좀 활용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풀어볼 문제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문제입니다. 자, 규제법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틀리기가 쉬운 것들 중심으로 제가 넣어놨으니까 자, 이거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안 하는 거 이건 아시죠?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질서 위반 행위 법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이 뒷부분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형법이죠. 형법에 이런 게 있죠. 위법성을 착오라는 주문이 있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무슨 이유가 있을 때입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뭔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인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X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온 문제냐면 공무원 문제 7급 있죠. 7급 시험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건 쉽죠? 행정처는 질서 위반이 종료됐는데 그때로부터 몇 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못하는 거 아시죠? 일단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도 꼭 읽어보시고요. 맞습니다. 자, D급 보세요.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판단에 따른 행위라는 능력이 없는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형법에서 심신상실이라고 하죠. 그러면 심신상실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거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능력이 미약한 자, 이거 심신미약이잖아요. 여기 위에는 상실, 미약. 근데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형법하고 비교할 게 뭐가 있냐면 심신미약자의 범죄는 뭐합니까? 감경할 수 있다죠. 형법은.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감경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다. 여기는. 그러니까 형법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형법은 심신미약자는 감경할 수 있다인데 여기는 한다라고 돼 있다. 됐죠? 그죠? 이 부분 때문에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질서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행정처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한 건 아니고 하려고 하는데 하려면 먼저 이 사람한테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뭔가 미리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데 그 제출 기간은 며칠 이상 준다고요? 10일 이상 줍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행정처는 당사자가 아까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을 뭐한다? 감경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공제책에 그대로 남아있는 지문이죠. 그리고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 납부하면 이제 당연히 이거는 다 끝나는 거겠죠. 맞는데 이 부분 때문에 X입니다. 다시 한번 자진 납부하면 감경할 수 있다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질서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이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요. 근데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이 A라는 사람한테 일정한 사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바로 과태료를 한꺼번에 다 걷는 게 아니고 징수를 좀 뭐한다? 유예해 주는 경우 있다는 거예요. 유예해 주는 경우. 됐죠? 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보세요. 당사자가 납부 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여기 얼마예요?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 가족들이
만약에 많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거야. 특히나 한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그렇게 병원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지금 치료비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과태료까지 내게 되면은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조금 징수를 미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자 보세요. 1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태료 분할 납부나 납부기일 연기 같은 걸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맞는데 여기 1개월 이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X. 근데 좀 더 들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니까 더 자세한 걸 보고 싶으면 대통령령을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서 좀 보완합시다. 대통령령을 찾아보니까 원칙은 몇 개월입니까? 9개월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황이 안 좋아졌어. 그럼 그때는 한 번 몇 개월 내에 연장할 수 있다고?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결론은 1년을 넘진 않았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은 9개월, 3개월이라는 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총정리해 본다면 앞부분은 맞는데 이 뒷부분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오인에 뭐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부과 안 한다. 이기 때문에 X다. 그 다음에 뒤에 디귿에 심신 상실은 과태료 부과 안 한다. 근데 미약자는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감경한다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자진 납부를 하고자 하면은 그때는 감경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는 1개월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질서 위반의 규례법은 중요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를 우리가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